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을까? 전혀 안 해요. 이종석이 뭐야? 똑같아. 똑같아. 송원석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연락 사무관 아니야? 그렇게 이재명하고 같이 걸렸지 뭐. 대북 송금 주고받고 하는 그 양반이 국정원장.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움직이는 거 봐.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버려. 군 요식에 아주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그 요식에가 없었고 그냥 살해시켜버려요. 미국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나의 그 종교 지도자, 거기는 이란은 소리파니에요. 소리파라는 게 이게 이슬람 강경파예요. 그 안에 중국이 1대1로가 아주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무너지면요 이란이 넘어가. 이란 국민들은 속으로는 야 우리가 왜 800년 전에 를 돌아가야 돼? 못 가겠어 그래.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싸우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의 속내가 다 세계에 다 공개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전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붕괴하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명기 교수님의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수호 국민노동본부 회장님이시면서 또 육사 25기 남재준 장군님과의 동기신 이동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 예, 자유수호 국민운동 대표 이두호입니다.
우리 현재의 위기를 진단을 한다면은 한마디로 반미 세력이 지금 집권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종북적 좌파 정권 또 친중 내지 종중 정권이라고 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미 세력이 지금 점령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미국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가하죠. 그래서 태극기와 동시에 성조기를 같이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크도 마찬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미국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와 같아. 그리고 또 길러주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적자라요. 적자는 불급적자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최대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기회를 찾자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시면은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말씀 가지고 과연 우리 현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 반미 세력이 집권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확실히 몰랐는데 진짜 집권하니까 반미 세력에 앞장섰던 미국 문화원에 공격했던 자들을 총리시키고 또 그 버금가는 사람을 지금 국정원에 시키려고 한다. 이게 반미 세력의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공정 목표는 그동안 이재명이라는 자연을 중심해 가지고 비난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그룹을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못 주무시지 말고 우리 하느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줬다. 위기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은 제대로 양심이 요구하는 분이가 있으면은 제대로 잠 못 자요. 저들은 잠 못 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틈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지만 제가 베트남에서 근무를 해다 보니까 베트남에 미군이 많이 근무를 했지만 미군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 아들, 딸들을 가가지고 피를 흘릴 수 없어 하는 게 미국 시민들이 부르짖으면서입니다. 물론 키신저가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휴전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베트남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안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미군이 여기서 50년에 철수를 48년에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나갈 때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줄 것을 염두에 두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미군 철수로에 대한 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왜 도와주려냐, 거기서 철수한 현재 지금 2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저들은 하느님을 믿는 그런 보석신앙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와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삽시간에 미군이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과거 우리 선조는 그렇게 해서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위기에 하늘은 돕는 자는 돕는데 그 앞장을 서는 사람이 우리라는 말이죠. 이 자리에서 놓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반미주의자들이 앞장서 있는 이자들을 공격하는데 포문을 열겠다.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문제를 삼아야 된다. 헌법에 위반되고 공과보안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적으로 그 당시에 고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할 그런 투쟁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문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과거 지사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미국이 앞장서고 있어요. 앞장서고 있으면 이 문제도 우리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한 주권 문제가 아니라 안보 차원입니다. 왜? 중국이 개입했다는 분명한 끄트머리가 있다요. 특히 이번에 6.3 대선 이전에 과거 달린 그런 정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이 60칩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2,700건 정도. 그거 왜 틀렸느냐, 그 당시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구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뺏으는 게 아닌가. 60칩을 틀렸으면 내 핸드폰을 60칩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내 핸드폰 번호 가지고 행세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가 은행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 털린 사람보다는 자기가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모르는 거야. 뭐 했느냐, 이걸 가지고 사진을, 거기에 들어간 사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걸 해가지고 투표할 때 대리 투표한다는 게 많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4.10 이전보다도 대리 투표의 요번이 특징이야. 대리 투표가 많았다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대리 투표했다는 게 2만 명을 운전자 면허증을 자기들 2022년도에 불법 복제해가지고 대리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것이. 우리나라도 이번 6.3 대선에 과거에도 틀린 가장 특색이 뭐냐 하면 대리 투표였다. 대리 투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텔레콤의 유심칩에서 정보 및 사진을 카피해가지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아직까지 증거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개입했다. 그리고 개입을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리눅스라는 거예요. 리눅스 소프트를 통해 가지고 해킹을 했다는데, 리눅스는 과거를 보면은 모두 중공이 해킹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래서 반쯤은 적어도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데 선관위를 지금 지목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이 정부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자기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검증하라고 국회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사전투표 부분류기가 다른 때보다 더 많았어요. 이것도 해킹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법에 정했다고 해가지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시행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 뭐냐면 본인 인증할 때 지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장을 찍고 나서 서버가 지장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서버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눈 가리고 아웅 보는 거야. 끝까지 지장 찍은 걸 남겨둬야 되는데, 과거에는 4.10 총선 인쇄는
그날 오후 6시에 다 파기했는데 그때부터는 1개월만 보존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1개월도 아니라 이거 투표지 보존할 때까지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기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자기들 뭐 개인 비밀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이 지장 찍은 거하고 자기 주민번호하고 같이 대조가 돼야 되는데 지장 찍는 것은 서버에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증만 가지고 검증한다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저번에 국제감시관에서 어떻게 신분증 하나 가지고 대리 투표하는 것이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확실히 검증하도록 이 국민의힘의 어떤 TF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팔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당신들이 더 공부해가지고 하라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밤샘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예, 조금 전에 올라오셨던 우리 이도 회장님은 2017년 그러니까 탄기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 손상대 그러니까 저와 손상대 회장과 그다음에 육사 구국동지회가 함께 국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육사 구국동지회 그리고 민간에서는 우리 손 회장과 저가 함께한 이 모여가지고 국본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공동 회장이셨던 우리 이도 회장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노선은 좀 틀립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좀 이제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되게 군 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방향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이도 회장님의 항상 배려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신경 써주는
사실 제가 뭐 정나라의 표현드리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입이 무거우시고 생각이 상당히 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장경순 의장께서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과 혁명 동시였던 장경순 의장님께서 만드셨던 자유수호 국민운동 본부를 자유수호 국민운동을 지금 맡아서 현재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기 박수길 대표님 빨리 나오시죠. 네. 빨리 오세요. 박수길 대표 다음에 우리 연전 이사님만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네, 오늘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흐리고 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경우에 어저께 예보대로 비가 왔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비가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올라오시죠. 자, 자유연대 경기 북부 대표이시고 그다음 태극기 지킴이 임원이신 박수길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수길이라고 합니다.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재밌는 나라죠. 여러분이 사시는데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저 괴물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이 나라 물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범법자가 전부 내각에 들어가 장관을 하겠다라고 전부 범죄자 새끼들이 차관을 하고 국가 공무원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습니까? 우리 국민이 편하게 살게 해주는 나라가 좋은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지금 이재명이고 지금 저 더불어공산당이라는 놈들이 저 여의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국민을 위해서 뭘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국가 빚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데 25만 원씩 또 준다고 그러죠. 그 여러분들 잘 처받아서 잘 처먹고 잘 사세요. 이 빚쟁이들이 누가 빚쟁이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자기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왜?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지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빚이 6,222조 원이 대한민국 총 빚입니다. 근데 그 빚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근데 요번에 또 여러분에게 돈 주겠다고 저 괴물이 국가 부채를 또 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5만 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25만 원 줄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나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괴물이라는 자식이 저기 저 여기가 있는 개장에 있는 개사육장에 있는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새끼들이 저 대학에 있는 저 교수라는 놈들 국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면서 저 수작도 얼마 줬고 이게 무슨 놈의 나라야 이게. 지들 배때기 챙기고 등 따스니까 지들이 잘나서 잘 처먹고 잘 사는 줄 알아. 아니야. 우리나라 공무원 새끼들 보세요. 1년에 놀고 처먹는 개새끼들 많아요. 인원이 없어서 현장에 못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저 민원실에 가서 보세요. 할 일 없어서 3년들이 앉아서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여러분들이 현실을 알면서도 그걸 눈 감고 대화를 안 하니까 저것들이 지들이 우인 줄 아는 거야. 아니요, 내가 우위야. 이 나라 대통령이 우위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개를 하나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개차반이 돼버리고 괴물이 크게 손짓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 늘 하는 얘기, 여러분 개장수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분명히 개장수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응해줘야 되는데 안 해. 하자고 그러면 다 도망가. 왜? 돼지니까. 그러고 지네들이 무슨 애국자고 지네들이 무슨 뭐 열사고 지네들이 무슨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고 떠들어. 걔 떡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입에서 내가 욕을 자꾸 하고 싶은데도 지금 참는 거예요. 왜? 욕해봤자 내 입만 더러워지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짐지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쓰는 돈, 그거 후손들에게 빚으로 다 남습니다. 은혜하고 태어나는 애는 3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애들이 저 죽으러 가서 대기하고 있는 관 속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3천만 원의 빚이 있어. 그걸 누가 갚을 건데? 근데 저 괴물이라는 인간들이 지네들이 또 주겠대. 그럼 그거 국가 부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국가 부채 어떻게 갚을 거야? 왜? 자, 대한민국 지금 물가 상승률로 보면 전 세계에서 보면 2위야. 생산량은 공짜야. 이 완전 씨 진짜 그냥 갈아엎혀. 뭘 갚을 거냐? 뭘 갚을 거야? 왜 그래? 저기서 어린애 뛰어다니죠? 쟤네들 보고 그 짐을 다 저 짊어져야 되는데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쟤네들이 우리 빚을 쟤네들이 안아야 돼? 아니잖아요. 아니 올라가면 저 중국에서 와 있는 애들, 중국에서 이 나라에 와 있는 새끼들이 1년이면은 우리 돈 1조 2천억이라는 돈을 집어가. 그게 뭔지 알아? 의료보험이야. 내가 내는 돈이 저 중국 새끼들이 돈 1원 한 장 안 내놓고 공짜로 쓰고 있어. 그런데도 그거를 국가에서 막지 못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저 괴물이라는 저 이재명이 저 개새끼 책임이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내가 국민인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은 무시하고 놀러온 저 외국인들 진짜 보호는 정확하게 쓰잖아요. 개새끼들이. 여기 경찰 새끼들도 있지만 이 개자식들 봐봐요. 내 나라 내 국민을 보호 안 해. 이 개새끼들은 외국인이 더 먼저야. 이게 뭔 놈의 나라가 이래. 이건 아니잖아. 우리 현실을 바라봅시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분연히 일어나서 저 개자식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나서 까부시지 않으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주인으로서 이 나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의무를 안 해. 왜? 나 득대승고 배부르니까. 그리고 저 경찰이나 군인 애들한테 지켜달라고 그래. 근데 그게 민중의 집행위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날아오고 있잖아, 지금. 내가 사는데요, 군부대가 많아요. 그런
이렇게 나는 집에 사는 그 동네에 군부대가 이렇게 삥둘리 싸고 있어. 그 안에 보면 중국 개자식들 있어요. 어떻게 중국에 있는 새끼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들어갑니까? 어떻게 중국에서 온 새끼들이 저 공무원을 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왜 대한민국에 사람 없어요? 많아요. 근데 내 나라 새끼들은 없고 여기서 물론 개벽당 같은 개새끼들을 갖다가 대 앉혀놓고 그 새끼들 보고 우리 지켜달래. 그 애네들이 만약에 뻥 오고 터졌을 때 우리 지키겠습니까? 지네들 지키겠습니까? 우리부터 쏴 죽여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망각 속에서 정신병자로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난 그렇게 봐요. 나 자신부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기 돌아다니시는 분들, 구경 오신 분들까지 다 정신병자야. 왜 못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데? 쟤네들 무서워서 못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난 쟤네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빚 갚으려면요 방법은 하나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로 뭉치면 그 빚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1원 한 장 안 나오거나 안 나와도 다 갚을 수 있어. 난 자신 있어.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재명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대통령 저 나라 끌어간다 그러면 저 민주당 새끼들 다 갖다 놔도 내가 쟤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공무원 새끼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쟤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거 막을 생각은 죽어도 안 해. 개 같은 인간들이. 그리고 나보고 욕한데 여기 올라와 보세요. 열 터지는데 욕 안 나오게 생겼나. 근데 저 가만히 내가 유튜브도 요새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나만 욕하는 것 같아. 연사라고 올라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진짜 정잖아.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진짜 개떡같이 살아. 차라리 솔직하게 나머지는 욕할 거 하고 까부실 거 까부시고 현실적으로 사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안 돼. 잘 살 수 있어요? 솔직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겁니까? 아니죠. 그럼 주인은 누구요? 나요. 그럼 주인이 나서야 되는데 작범을 갖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어 놓지 않나? 적과 육범인 새끼를 갖다가 국무총리 앉히겠다고 인준해달라는 개자식은 또 뭐냐는 얘기야. 이게 무슨 놈의 국가야. 이건 망쳐들은 놈을 알아요. 이건 이 나라는 진짜 망해도 싸.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도 그 고통 속에 들어가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배딱에서 쪼록쪼록 나도록 한번 망해봤으면 좋겠어. 나. 그래야 정신 차리는 민족이 이 더러운 우리나라 민족이야. 옛날부터 남의 밑에서 그 지배받는 습성, 노예 습성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 왜 내가 지배자가 되지 못하고 왜 내가 저들을 갖다가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왜 없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더러운 새끼죠,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시겠다고 한다면 그냥 어떡하냐 앉아있지 말고 좀 나와서 몸으로 부딪혀보자는 얘기. 몸으로. 저 새끼 더러고 왜 못하냐고. 난 열통 터져.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세요. 국민의힘에 있는 개자식들, 저 여의도의 개장에 있는 새끼들 잘 들여다보세요. 저 새끼들이 우파라고요? 아니요. 저 새끼들은 빨갱이 간첩 새끼들이거든.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나 같으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나 사퇴하고 나와. 그럼 우파에 있는 개새끼들만 다 튀어나오면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보면은 국회 다시 해산하고 국회 다시 해야 돼. 선출을. 근데 저 개새끼들 안 나오잖아요. 왜? 저 공산당 이중대인데 안 나오죠. 왜? 이렇게 다 채우면 그 돈이 얼만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 있는 새끼들도 나쁘지만 지금 이재명이 저 괴물은 더 나쁜 놈이에요. 왜? 아니 어떻게 정과자들만 어떻게 그렇게 몰아다 놓냐고. 일개 그게 장관이라는 놈들, 차관이라는 놈들 갖다 놓는데 전부 보세요. 저 명단 보세요. 전부 정과자잖아. 정과 없는 새끼가 없죠. 근데 미국에서 그럼 트럼프가 그럼 아유 너 고맙다 그래. 너 내가 지켜줄게 그러겠네. 천만에요. 그래놓고 미국 법은 지켜달라고? 나부터 난 지켜줘. 내가 트럼프라는 너 계속 죽어라 그러고 그냥 난 가. 이게 뭔 놈의 나라 대통령이라는 개자식이 국가를 말아먹어도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촌놈이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어. 근데 무식한 놈이 유식한 놈하고 싸우면 이겨. 그게 싸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식하고 짝이 없는 놈이 되기로 작정한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데 합심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내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이 뜨거운 때 밑에 이 추울 때 더울 때 비 올 때 눈 올 때 왜 나와서 여기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분연히 각 지역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대한민국의 우파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기 각처에서 들고 일어나서 대한민국 엎어봅시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고 내 후손들이 존재할 수 있고 내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맨날 우리가 나와서 떠들어봤자 완전 개들먹이야. 하는 그냥 공중에다가 허공에다가 나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각처에서 자기 각처에 각 마음 따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서 거기서 싸워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자 저기서 크게 우리한테 방해작전 하던 정광훈이 저 개자식도 안 나오잖아. 어? 쟤 뭐 했는데 맨날 이겼다 그랬는데 뭐 이겼냐고. 정광훈이가 이긴 거 있으면 내놔봐봐. 여러분들 내놔봐봐. 그 사람이 이긴 거 있다 그랬는데 이긴 거 아무것도 없어. 와가지고 앵꼬리만 한 거지. 나도 교회 다녀. 근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한테 그 얘기 해봐봐. 나 패 죽이려고 그랬는데. 병신 새끼들이지. 내가 우리 사무실에서 어저께 그저께인가 목사를 만났어. 그 지역의 목사. 아주 정광훈이라는 땅에다 대가리 코를 갖고 절을 하는 놈이야. 야!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게 어디다 대고 야야. 자기는 목사고 나는 성도다 이거. 야! 정광훈이가 그렇게 하나님이냐? 병신이다 그랬어. 정광훈이가 뭐 했는데? 내놔봐 이 새끼야. 그때 새끼예요 이제 우리는. 그랬더니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잘못했으니까 잘못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뭐가 잘못돼? 난 빙빙 돌리고 싶은 생각 없어. 직선적으로 얘기해야 그것이 맞는 얘기야. 그래서 난 직선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야. 맞잖아요. 왜 사람이 저 남자 새끼가 못 알고서 이 인장한테 말을 빙빙 돌려 씨발 돌리기를 직선적으로 하면 되지. 그런 배짱도 없으면 세상 살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말을 싹 말꼬리 돌렸어요. 그 말꼬리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집사님은 그러면 25만 원 안 받으실 거예요? 나 연금도 안 받아. 나 연금 고령연금 나온 지 오래됐어. 근데 그것도 안 받아. 치사해서. 그거 내가 받아서 돈 1원 한 장 받으면 내 손주가 그 1원 가지고 걔가 가서 나중에는 얼마 갚아야 되는 줄 알아? 당신 그거 알아? 내가 그랬어.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목사야 싶어. 내가 그랬어. 내가 100만 원을 받아 쓰게 되면 내 손주 때에 가면은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1000만 원. 그럼 왜 내가 썼는데 내 손주가 그 1000만 원에 빚을 져야 되냐고. 이 한심한 인간들 같은다고. 그 취직가는 저렇게 받아 쳐준 거잖아. 그냥 들이대고 줘라 씨. 근데 저때 내가 그 어떤 노인네가 지나가니까 아유 주문은 다 받아먹어. 그 나름 팔아먹어도 되느냐 물어봤잖아. 개새끼 그랬더니 이게 어른한테 개새끼란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무슨 어른이야 개새끼야. 너만 날 처먹었냐? 나도 날 처먹었대 개새끼 그러고 그랬어.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힐끔힐끔 쳐다봐. 왜?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이유가 이제는 알겠더라고. 저요 여기 올라올 때도 저는 교통카드 충전해서 돈 내고 타고 다녀. 나 전철 타도 젊은 애들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서 있어. 왜? 나 돈 내고 탔잖아. 공짜로 안 탔잖아. 그래 떳떳하게 거기 앉아. 내가 만약에 공짜로 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못 서 있고 저 노약자석에 가서 앉아야 되겠죠. 근데 난 안 그래. 죽을다 깨어나도 버스를 타든 뭐를 타든 간에 난 내 돈 주고 탔으니까 떳떳한 거야. 그래야 내 후손들한테 빚을 짊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어서 나만이라도 실천하자. 그게 내 목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까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서 각처에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안 되면 저 조그만 마이크를 하나 사든지 아니면 육성으로 떠드세요. 그래서 각처에서 한번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번 일어나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역마다 가서 내 지역에 가서 뭐 여기까지 뭐 차비들여서 너 뭐 나오시라 말아 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저 괴물 이재명이 때려잡고 여의도에 있는 저 개사육장 철수시키고 저 공무원들 중에 더러운 새끼들 다 내쫓아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엄청난 이득이 올 겁니다. 왜? 그만큼 돈이 주니까.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부처에 가서 보면 차관이 몇 명씩 돼. 차관이 왜 그렇게 많아? 그 새끼들 한 1년 내내 공무원 타쳐보면서 앉아서 놀아. 그러다 보니까 애꿎은 법안을 만들어야겠고 그러니까 국민들 들볶는 법안만 만드는 개자식들이 바로 그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서 사는 거고. 대통령 되면 일자리는 만들어준다 그러면서 없는 서민들한테는 안 주고 있는 새끼들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그 새끼들한테 잘 보여야 펴주거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저 탕감해준다 그러죠. 빚. 진짜 없는 사람들은 빚 1원 한 장 탕감 못 받아. 왜? 어디서 대출을 해줘야 돼. 대출을 받고 탕감을 받든지 지랄을 하든지 할 거야. 오히려 있는 새끼들 탕감해주는 거지 우리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탕감해주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탕감해준다니까 빚 탕감해준다니까 좋다고 그래. 지랄 거라고 자빠졌네. 그거 다 얘네 후손들이 갚을 거야. 근데
정말 저 밑에서 진짜 저 뭐 박스 주셔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신용불량자가 돼서 돈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탕감을 해준 거냐? 제가 아까도 여기 대학 교수님 계시지만 대학 교수들 개새끼들이라고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런 현실적인 걸 못 가르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내 청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한테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탕감해준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해줬는데 이놈의 나라가. 그 사람들 주머니만 털어갔지. 있는 새끼들 주머니 채워줬고.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가서 개장 청소할 사람들 손 들어봐. 개장 청소하러 갈 사람들 내가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저기 한 분 들었네. 두 분 들었네. 겁나지. 왜? 쟤네들 보잖아. 저기서 이러고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겁나니까 손 못 들어. 이 병신들이야 좀. 그리고 지네들이 애국자고 지네들이 무슨 열사고 지네들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래. 꼭 아프고 나빠졌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IMF 홍보는 그거는 감기에 그냥 감기 하나 지나가는 감기에 불과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대고 하신다라면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발 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분연히 들고 일어나는 운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파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길 대표님의 그 훌륭한 말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올라오신 분 중에서 이 국본과 다르게 그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본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또는 국민의힘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가 되거나 또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또 따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인가? 국민의힘이 자유미 체제를 수호할 자격과 능력과 의지와 각오가 있는가?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체제를 정말 수호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던졌을 때 저는 자신있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 세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정당도 아니고, 자유 체제를 수호할 정당도 아니고 5.18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5.18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이중대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국민의힘의 당원을 보십시오. 당원! 대한민국으로 치면 헌법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이승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부국강병, 우리의 영웅, 5.16 혁명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르게 한 바로 그 장본인 박정희 대통령 없습니다. 그러면 건국도 없고 국보 이승만 대통령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는데 자유민주시대 정당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994년도 민중당 세력이 다 들어오면서 다 장악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태훈의 3당 합당, 민주정의당과 그 다음에 김영삼의 민주당과 그 다음에 그 김종필의 공화당과 3당 합당을 하면서 바로 우익을 대변할 정당은 모두 죽었습니다. 당시에 민주정의당에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노태우한테 하면 안 된다. 3당 합당하면 안 된다. 3당 합당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3당 합당을 통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우익을 대변한 정당이 다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제일 우선되는 게 진찰과 진단입니다. 진찰과 진단이 정확치 않으면 오진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의힘이 자유대한민국 정당인가를 한번 유심히 뒤돌아서 한번 세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이재명이가 북한을 추종하는 이재명이가 종북세력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자유체제를 수호할 정당이 죽었기 때문에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서부터 지금까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가까이로는 바로 6.29 선언, 그 다음에 8.7헌법 3당 합당입니다. 6.29 선언은요 바로 자유 우익이 종북 세력한테 항복한 항복선언입니다.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김대중을 다 사면복권시키겠다, 그리고 8.7헌법에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즉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간다. 상해 임시정부는요 1942년 제정된 건국,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로 헌법이죠.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은요, 공산당 헌법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정통성을 이어간다고 계속 굽고 상해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당 합당, 이 세 가지가 노태우가 다 만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은 노태우가 경복고등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쪽 사람이다, 대구 경북이고 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장례도 못 치르면서 현재 연희동에 있습니다. 현재 연희동에 그냥 납볼 그 상태로 있습니다. 노태우는요, 문재인 정부가 국장을 치렀습니다.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분향소를 크게 운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노태우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우리를 대변할 정당이었기 때문에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망가진 것은 첫 번째 6.25 선언, 8.7 헌법, 그 다음에 3당 합당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죠. 아주 그 이외에도 민주당 세력이 다 많이 들어왔죠.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박형준, 차명진 등등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세력들이 1992년 16대 총선에 민중당 총선 공약이 대한민국 국군해체, 재벌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 안기부 해체, 미군 철수, 이건 다 기본이지만 말입니다. 바로 민중당 창당 자금을 누가 냈느냐? 김일성이 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모르니까 김문수를 추하고 국민을 따르는 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진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죽어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는 대한문에 나오신 분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젊은 사람입니다. 이준석도 어마어마하게 언론에서 띄워왔습니다. 왜 저들이 이준석을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 띄우고 그 다음에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띄울까? 여기에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 음모는 뭐냐? 바로 세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는 대한민국 주의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한정의 기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간첩 세력들이 도적대와 강도대와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우리는 여러분한테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처식을 먹여 살기 위해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적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를 대변할 정당 민주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들이 당명을 바꿔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결국 이들이 북한 조선노동당에 먹혔기 때문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면서 투표 때문에 안 되면 선거만 하면 가서 우리가 1번만 찍은 겁니다. 무조건 1번. 보세요. 마케팅에 있었어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케팅. 이 마케팅은 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이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케팅이 필요하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칼라, 우리 자유, 우리 보수파,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색깔이 뭡니까? 칼라가 뭡니까? 바로 그 칼라가 하늘 아닙니까? 파란색, 청색, 우리 색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칼라를 청색, 하늘을 포기하고 빨간색으로 갈아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저건 아니다, 저건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빨갱이들은 아주 천대스럽게 컬러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저들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기만 전술의, 기만 심리전의 중요한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시간. 그러나 이재명은 행동대장입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김문수가 되든 이재명이 되든 북한 살인독재 고려원방제의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하는 행동대장이다. 즉 고려원방제로 하기 위한 행동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무자비하게 저들은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밀어붙이는 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기 아니면 까는 시간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싸움을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장본인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장본인들, 이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자유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나라의 이정을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재근 홍명우 동생분이신 연재은 이사님을 모시고 한 말씀을 듣고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국은
행동이요 침묵은 망국입니다. 총체적 위기에 우리 모두 현실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애국의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이여 깨어나야 합니다. 산정 시우미 대한민국 세력 애국 국민이여 왜 주저 하십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절망과 좌절감으로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무감 속에서 주저앉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너지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선인공로할 엄청난 부정선거로 친중, 종북, 좌익 범죄 집단에 의해 자유민주 정권이 찬탈되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할 제일 급박한 위기입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숨 바쳐 싸워야만 합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힘차게 사생결단의 비장한 각오로 함께 뭉쳐 싸웁시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을 왜곡하며 교육과 문화까지 장악한 엄청난 조작과 부정선거로 자유민주 정권을 찬탈한 친중 종북 좌파의 전체주의적 체제를 우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앞세운 그 세력은 국가 권력의 사회화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로 결국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우파 보수는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영의 경계를 넘어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하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부정선거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가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고준비 애국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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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가장한 대한민국 적화를 결사 항쟁하자! 항쟁하자!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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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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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멸공! 예? 아이고 누구 집에 온 게 아니잖아요. 대구 여기 오잖아. 아유 언제 대구 할 수 없잖아 뭐. 갑자기 끝났어요?